정약용의 왕필역학 비판 두 번째 순서입니다. 이 글은 제가 저술한 주역과 자본이라는 책의 제1권 111에서 115쪽에 실려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약용의 왕필유역 비판의 대강을 이야기합니다. 주1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약용만 왕필주역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비판의 강도는 약하지만 주희도 비판의 대열에 가담한다. 역은 본래 점치는 책이었고 후인들도 점치는 것에 그친다고 생각했다. 왕필에 이르러 노장으로 해석함으로써 후세 사람들도 덩달아 주역을 모두 도리로 생각했고 점치는 책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으니 이도 잘못이다. 위의 얘기는 주희 선생의 말씀입니다. 정약용의 역론은 왕필의 현학적인 역학을 불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약용은 한나라, 진나라 때의 역학자가 수백 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형편없는 자가 왕필이다. 그런데도 후세에 진대의 현학파들이 득세함으로써 여러 학자들의 역설은 폐기되고 오직 왕필의 역학만이 독점적으로 전수되니 이 또한 우리 유학의 애군이라고 맹렬하게 비판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역학사에서 왕필의 등장은 오도의 커다란 애군이고 재앙일 뿐이라고 하면서 삼성인의 세상을 다스리고 나라를 경영하는 정의와 대법을 이단의 흐름 속에 염륜시켜 역도를 망하게 한 장본인으로 왕필을 지목합니다. 그리고 주역을 배웠으면서도 그 이치를 통철하지 못한 죄로 죽어서는 돼지치는 종놈이 되었다고 왕필을 가혹할 정도로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정약용이 말하기를 역이란 변동을 점치는 것인데 왕필 등에 의해 한대 이후 설교전이 벌어져서 어둡고 눈멀게 되었다. 한나라 이후로 효변설이 단절되어 개성한 사람이 없었다. 이것이 역이 어둡고 눈멀게 된 까닭이라고 비판합니다. 위에 설교전 뒤에 주2가 있는데 주2의 설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역학의 양대 학파 중 의리학파는 물상을 역사 해석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보지 않았다. 의리학파는 설교전이 전국시대 말기에서 한대에 걸쳐 유행한 음양 제2 사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설교전은 황당하여 경전이 될 가치가 없다. 반면에 상수학파는 역사가 철저히 물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들에 따르면 역사의 해석은 철저히 설교전에 의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설교전이 버려진 현상과 왕필이 무관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설교전의 상수를 버려 눈멀게 한 왕필 역학의 핵심은 득의 망상론, 풀어서 얘기하면 의를 얻으면 상을 버려도 좋다는 논리이므로 정약용도 득의 망상론을 중심으로 비판합니다. 상수를 버려 눈멀게 한 왕필 역학 뒤에 주3이 붙어있는데 이 주3에 대한 설명입니다. 왕필이 상수를 버리면서 하는 말에 따르면 설교전에는 상과 사가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이 많으므로 상과 수를 폐기 처분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왕필의 입장을 따르는 역을 의리역이라고 한다. 설교전의 패착과 효변설의 단절 등으로 역이 어둡고 눈멀게 된 사태는 역의 삼축인 상수사의 분할과 분리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삼축의 파행을 막으려고 노력한 정약용의 득의망상론 비판을 다시금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득의망상론 비판. 득의망상론은 언어와 존재, 언어와 사유에 관한 논쟁에서 비롯된 학문 방법론입니다. 계사전 상 12장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글은 말을 다 전하지 못하고 말은 뜻을 다 전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성인의 뜻을 진실로 드러낼 수 없는가?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성인이 상을 세워 뜻을 다 펴고 궤를 만들어 진정과 인위를 다 펴며 계사를 붙여 그 말을 다 하며 서책으로 변하고 조통하여 이로움을 다하고 북치고 춤추게 하여 신명을 다하게 했다. 장자는 장자 천도 외물편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한다. 세상이 귀하다고 말하는 것은 책이다. 책은 말에 불과할 뿐이니 말은 귀한 것이다. 정작 말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뜻이다. 뜻은 따르는 데 있다. 그런데 뜻이 따르는 것을 말로 전할 수 없다. 통발은 물고기를 잡는 수단이다. 고기를 잡으면 통발은 잊힌다. 올가미는 토끼를 잡는 수단이다. 토끼를 잡으면 올가미는 잊힌다. 말은 뜻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다. 뜻을 전하면 언어를 잃어버려도 좋다. 나는 어찌하면 이처럼 말을 잃어버린 사람을 만나 그와 더불어 말을 나눌 수 있을까? 이와 같은 공자와 장자의 언, 상, 의 이론을 주역에 적용한 왕필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대저 역이란 상이다. 상이 생겨나는 것은 의에서 생겨난다. 이 의가 있고 난 뒤에 그 물로서 그것을 밝힘으로 용으로서 건을 폈고 즉 말로서 권을 밝혔다. 그 사이를 따라서 상을 취함으로 건괴의 초구와 구의의 용덕은 모두 그 의에 응함으로 용으로 논할 수 있음을 밝혔다. 구삼에 이르면 부지런히 힘쓰고 저녁에 두려워함은 용덕이 아니니 군자로서 그 상의 합당함을 밝혔다. 통틀어 들으면 건체는 다 용이요 개별로 나누어 펴면 각각 그 의를 따른다. 그 뜻이 진실로 강건함에 상응한다면 하필 건만이 말이겠는가? 효가 참으로 유순함에 부합한다면 하필 곤말을 우라고 하겠는가? 단사란 한 괴의 체질을 그 줄기에서 이치를 말하는 것이고 상사란 한 효의 뜻을 각각 변론한 것이다. 대저 상이란 의가 표현하는 것이고 언이란 상을 밝히는 것이다. 의를 다하고자 하면 상만 한 것이 없고 상을 다하고자 하면 언만 한 것이 없다. 언은 상에서 나왔으므로 언을 찾으면 상을 볼 수 있으며 상은 의에서 나왔으므로 상을 찾으면 의를 볼 수 있다. 의는 상으로 말미암아 다할 수 있고 상은 언으로 말미암아 드러낼 수 있다. 그러므로 언이란 상을 밝히는 까닭이니 상을 취했으면 언을 버려야 한다. 상이란 의를 보존하는 수단이니 의를 얻으면 상을 버려야 한다. 마치 올가미는 토끼에 있는 까닭이니 토끼를 얻으면 올가미를 버려야 한다. 통발은 고기에 있는 까닭이니 고기를 얻으면 통발을 버려야 한다. 그러므로 언은 상의 올가미요 상은 의의 통발이다. 그러므로 언에 집착 즉 존언하면 상을 얻을 수 없고 상에 집착 즉 존상하면 의를 얻을 수 없다.
상은 의에서 나온 것인데 상에 집착, 즉 존상하면 소존자는 그 상이 아니다. 언은 상에서 나온 것인데 존언하면 소존자는 그 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을 버린다는 것은 의를 얻었다는 것이다. 언을 버림은 상을 얻었다는 것이다. 의를 얻은 것은 상을 버리는 데 있고 상을 얻는 것은 언을 버리는 데 있다. 그러므로 상을 세워 의를 다했으면 상을 버려도 좋다. 효나 괴가 진정을 다 이루었으면 효나 괴를 버려도 좋다. 이러한 까닭에 유형들을 접촉해 보느라면 상들을 만들 수가 있고 의미들을 종합해 보느라면 의미들을 증험할 수 있다. 의가 진실로 강건한 것이 있다면 어찌 꼭 말일 필요가 있을 것이며 유형들의 의미가 진실로 순응한 것에 있다면 어찌 소일 필요가 있을 것인가. 효가 진실로 순응하는 의미와 합치된다면 어찌 꼭 권꾀라야 소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의가 진실로 강건한 것과 상응한다면 어찌 권꾀라야 즉 말이 된다고 할 것인가. 그런데도 미혹한 자들은 말을 권꾀에다 고정시켜 놓고 그를 살피고 괴를 따져보다가 마만 있고 권꾀가 없으면 곧 위설을 늘어놓아 요령을 세우기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 호체로도 부족하여 드디어 궤변을 언급하였고 궤변으로도 부족하자 더 나아가 오행을 끌어오기까지 하였다. 한번 그 원지를 잃어버림에 교사로움이 더욱더 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설사 다시 혹 부합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의리상으로는 취할 것이 없으니 대개 상에 집착하여 의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상을 잊고 의를 구해야, 즉 득의망상해야 의리를 볼 수 있게 된다. 이 긴 왕필의 주장에 대한 주석이 주사인데 이 주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에서 왕필은 의식적으로 상수의 학설을 배척했다고 언급했는데 왕필이 상을 배척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수를 소홀히 하게 다룬 듯 하다. 이렇게 궤덕과 궤수의 두 요소가 공존하는데 수를 경시한 채 궤덕에서 의리를 발견하려는 왕필의 파행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위에서 서술한 모든 내용을 제가 아래와 같이 요약합니다. 이 표시는 태그 표시죠. 이 표시는 저자인 김승국의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할 때 이 표시를 사용합니다. 바로 위 문장을 압축하여 득의망상론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득의망상론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며 정약용의 비판을 초래합니다.